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런데 이 9일경에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첫 번째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하니까요. 이 호흡기 질환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방곡동 강원도 종축장터에 추진 중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 좀 현재 어떤 논의들이 있고 고민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 천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또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천사 아파트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관광재단이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관광 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좀 가볼 만한 관광 장소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전반적인 이 관광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겨울축제와 해맞이 등을 앞둔 강원도 내 지자체들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은 안전감찰을 벌이고 앞으로 치러질 각종 대형 행사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미리 수립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3, 4일 이틀간 홍천과 평창을 시작으로 특별 안전감찰에 들어가고 지역 축제와 크리스마스 또 새해 시즌으로 이어지는 12월 이후에도 안전감찰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했다는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도에 15개 특례 조항을 발굴해서 제출했고 이 중에 국제학교 유치를 포함한 11개 조항이 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제출한 국제학교 유치 특례는 국제학교 설립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도지사나 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고 특히 원주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과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특례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방곡동 강원도 종축장터에 추진 중이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해당 부지도 방치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요.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대책을 내놓을 것을 또 강원도에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찬성 강원도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 문제 함께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 방곡관설동의 강원도의원 전찬성입니다. 예. 네. 이 방곡관설동이 지역구이신데 사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종축장 부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오래전부터 또 지역이 현안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강원도와 강계공 또 원주시가 협약도 맺었었습니다만은 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예. 지금 이 부지 활용 방안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었는데 좀 진행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종축장 부지로 부르는 곳은 원주시 방곡동 1407-3번지 일대에 위치한 61,477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19,000평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는 방곡동 인터블고 호텔 맞은편에 원주 소방서가 있죠. 네. 그 소방서 바로 뒤편에 있는 대형 부지입니다.
70년대부터 축산업에 관한 우량 종축을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던 그런 강원도 소유의 행정재산의 부지였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폐합되고 이제 개편되면서 원주 종축장은 역사 속으로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중반이랑 벌써 10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도심 속 대규모 유휴지를 특별한 활용 계획 없이 방치하고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드라마 세트장 단지의 유치가 무산이 되었었고요. 2015년도에는 원주여고 종축장 부지와 막교환이 또 무산이 되었었고, 2019년도에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입장 번복으로 대형 공연장 건립이 무산이 되면서 결론은 아무 성과 없는 긴 시간의 그 허송 세월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한 소방서 뒤쪽 이 방곡중학교도 옆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 평수로 19,000평, 뭐 2만 평 가까운 그 부지 면적인데 네네.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 그렇죠.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강계공에서 예. 좀 난색을 표했던 이유도 또 있습니다만은 2019년도였죠. 예. 강원도 개발공사 또 원주시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어서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대로 또 이제 난을 겪었어요. 좀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예, 그 2019년 당시 그 협약 내용을 보면은 강원도 개발공사의 해당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서 그 해당 부지 활용을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이제 자체 구상 중이었던 그 대형 공연장 건립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책으로 제시를 했었고 업무 협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대공연장이 이제 1,700석 그리고 소공연장이 300석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설계된 사업비만 약 1,1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게 왜 빨리 사업이 시행이 안 됐지라고 의아스러운 게 강원도에서 강계공에 이 땅을 넘겨주면서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라라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강계공이 마음이 바뀐 거였나요? 어떻게 된 거였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9년 강원도 개발공사의 이제 돌연 입장 번복으로 이제 건립이 무산이 됐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2018년 그 종축장 부지의 감정 평가액만 373억 원이었고 이거를 제외하고도 사업비만 1,1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큰 예산을 강원도에서는 부담스러워했을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는 원주시와의 그 협약과 그 강원도 사이에서 내부적인 갈등에 놓인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간 건데요. 또한 뭐 사이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개발공사 그 사장직의 공석의 시간도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이 강계공에서는 좀 이 지역이 워낙 그 노른자의 땅이니까 아파트 건축 등 좀 약간 그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보겠다. 좀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제 도심 속의 가장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는 이제 강계공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뭐 적절한 목표이죠. 아무래도. 근데 이 원주시 가운데 아주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땅 소유주의 어떤 그 위치도 중요하고요. 이제 사업 주체들 간에 좀 의견차가 있으면서 올해 좀 이걸 좀 단순화시켰어요. 해당 부지를 다시 도 소유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른 또 부지를 또 강계공이 내주고요. 일단 이 부지만 놓고 보면은 올해 3월이군요. 도가 해당 부지를 도유지로 기속시키면서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이 좀 정리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려나 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후속 계획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해당 부지를 이제 도재산으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강원도로 이제 귀속시키는 일이 2018년도에 이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도재산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마지막 단계인 등기 이전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네. 그 등기 이전을 하려면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의 이사회를 열어야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어떤 뭐 방안도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강원도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노른자 땅을 그 섣불리 강원도에 귀속시키려는 그런 행위가 조금 소극적이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이제 집행부하고 바로 어제 저녁까지 소통을 했었는데요. 후속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네. 그 결론은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전임 시장 때 좀 약속이 이루어졌고 좀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레고랜드 때문에 요즘 자금 경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 땅을 좀 그 활용해서 자금 마련한다 설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등기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좀 활용 방안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합 문화센터로 이제 만들겠다는 것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원주시 좀 이건 좀 어떻게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 일단 강원도 그 김진태 지사와 그 지금 원주시 원광수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그 구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었고, 주민들에게 그로 인한 이제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거의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도의회에서 구 종축장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시간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강원도는 사실 그 원주시의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원주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강원도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내년에 충분히 그 예산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후년에 도민들과 시민들이 가치 있게 이 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장이라도 근데 원주시가 의지만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당장 뭐 장기적인 사업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니 뭐 잔디공원으로 만들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의 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상황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바라본 현재 상황은 굉장히 단순한 그 생각의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만 일단 1,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대형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사실 어느 집행부나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목적 잔디 광장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아예. 그 다목적 잔디 광장은 일단 사업 예산도 효율적이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대형 회사를 비롯한 그 강원도 내 크고 작은 행사들도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하고 있는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인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처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강릉에서 가수 싸이가 대규모 콘서트를 했던 것처럼 그 대형 공연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방안이 되든 간에 좀 방향을 확실하게 이제 지금은 정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인데 서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10월 6일에 위원님이 이제 5분 발언했습니다만은
강원도 네. 차원에서 뭐 정신도 없는 시기였고요. 네, 네, 왜 네. 정신 없는지 뭐 다들 알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예. 이게 좀 지나가면 좀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네,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이웃돕기 운동이죠. 그중에 하나 또 천사 아파트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곳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천사 단지 프로젝트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원주 천사운동본부는 시민들의 풀뿌리 나눔 운동인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천사운동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2019년부터는 천사단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파트 천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100명 이상의 신규 후원자가 가입하면 그 아파트를 천사 아파트로 지정합니다. 천사 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또 지속적인 기부를 독려하는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돕기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깊은 대표 기부 활동입니다. 이 천사 아파트는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기부자 수를 다시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천사 아파트 프로젝트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네, 첫 번째 천사 아파트는 2019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태장동의 대흥 2차 아파트가 제1호 천사 아파트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후 한동안 관심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천사운동 20주년을 맞아서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2호 천사단지에 도전을 하면서 천사단지 참여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곡 관설동의 아파트에서도 현재 신규 후원자 100명 모집을 완료해서 11월에는 제3호 천사아파트 현판 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천사운동본부 이재학 대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로 2개의 단지에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당구동 현진애법이 5차, 6차 아파트에서 간담회와 참여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다가오는 11월 9일 기업도시 이지더원 더 그레이스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 천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20년간 이어온 이웃돕기에 공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축으로 입주민의 자발적 움직임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 읍면동의 천사 지킴이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천사단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곡 관설동에서만 천사단지가 새로 2곳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27일 천사아파트에 도전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천사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알리면서 온라인 신청까지 진행을 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원래 천사운동 신규 후원자는 종이로 된 신청서로만 받았는데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으로 홍보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쉽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천사단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진애법일 5, 6차 심상분 입주자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 아파트인데 그래도 이제 당구동에서 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었으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입주민들께서 같이 동참을 하신다면 좀 더 나 혼자 기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기부하면서 좋은 우리 아파트에 많은 천사분이 산다는 거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서 이웃들을 돕는 운동이 오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또 이제는 아파트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것, 원주의 또 자랑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앞으로의 활발한 천사운동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요, 매월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도내 관광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9월에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이 1,331만여 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실의 강이현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그 강원도 관광 동향을 한 달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최근의 동향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여 약 1억 명을 돌파했고요. 네. 이는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발표된 9월 좀 동향 좀 살펴보죠. 이 증감률, 또 인기 관광 지역 좀 어느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태풍에 따른 기상악화가 지속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31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 소비 또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808억으로 확인됐고요. 전년 대비 관광 소비는 레저, 숙박, 음식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요 시군의 증가 동향을 보면 춘천시가 약 20%, 동해시가 약 19%, 정선이 약 18% 순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좀 찾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분석을 보니까요. 화천의 아를테마 수목공원, 영월의 모운동 벽화마을 이 전월 대비 70% 이상의 방문객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증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저도 이 두 지역을 전혀 몰랐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방송이 좀 예능 방송에 이제 숨어 있는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권보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관광지 매력을 재발견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도 관광재단에서는 총 4건,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총 4건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를 지원을 했는데요. 먼저 화천 아를테마 수목공원의 경우 전년 대비 약 79%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를테마 수목공원은 방송 이후에 전년 동월 대비 관광객 증가율은 주말 평균 84%, 주중 평균 76%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영월의 운탕고도 벽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데요. 저도 올해 처음 알았던 지역인데 굉장히 이쁜 곳이거든요. 모운동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2달에 걸쳐서 운탕고도 마을 호텔이라는 예능을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 촬영이 되고 나서 누적 시청자 수가 1,800만, 유튜브 중에서 150만, 관련 기사만 4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홍보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전월 대비 관광객 증가율이 주말 평균은 111%, 주중 평균은 45%를 나타냈고요. 특히 30대 방문자가 전월 대비 87%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또 관광재단 차원에서 정말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운탕고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달이군요. 벌써 한 달 됐군요. 10월 1일에 정식 개통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V 때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네. 현재 좀 성과를 벌써 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어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운탕고도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운탕고도를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과거에 석탄을 운반하던 높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산림 지역에 석탄을 앓는 길이 있는데요. 영월부터 시작해서 정선 태백 삼척 이르 그러니까 총 9개 구간 173km에 이르는 걷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SNS, 방송 매체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운탕고도 1330, 운탕고도 마을 호텔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모운동 구간을 찾고 있고 모운동뿐만 아니라 정선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운탕고도 지역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월에서 삼척까지 걸으면 며칠 정도 일정 잡으면 되겠습니까? 9박 또는 10일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장인들은 힘들겠고 이거 네네네. 좀 장기적인 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군요. 저희가요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운탕고도 좀 제대로 소개 좀 받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강원 관광의 스팟 장소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시 소개받도록 하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실의 김미현 실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